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말을 지나 간밤에 초대형 사건이 몇 가지 터졌습니다. 코로나 변이, 자, 오미크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확대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고, 오미크론은 일부 코로나에 비하여 최대 수백 배 전파력이 있어서 벌써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문을 걸어 잠그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분기 곧바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고 제2금융권도 대출이 완전 중단이 되는 등 가계대출이 사실상 힘들어졌으며 벌써 6%까지 이자가 치솟은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간밤에 터진 초대형 쇼크, 집값 드디어 올 것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미크론 이 백신이 잘 커버해 줬으면 좋겠는데, 먼저 전국 집값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빠지고 있는지 이거부터 보고 가자고요. 강남,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예외가 없습니다. 집값 모두 하락하고 있다. 서울 외곽부터 아파트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고, 인천도 3개월새 50% 이상, 인천 잘 나갔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 아파트값 11월도 하락세, 반포자 2억이 떨어졌다. 자, 이제 보면 구분을 한번 권역별로 나눠보자고요. 부동산 본격 하락, 강남, 서울, 경기, 인천, 광역, 지방. 먼저 강남은 하락 시작 단계. 이제 강남이 사실상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건데, 서울에 비해서 계속 상반기 때 폭등하다가 서울에 비해서 좀 늦게 빠진 편이에요. 자, 2021년 상반기에 아주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락으로 거의 전환됐다고 보시면 돼요. 반포 푸르지오 3억 빠졌고, 반포자 2억 빠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뭐. 서울 하락이 지금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신고가 거래보다 낮은 거래가 더 훨씬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매매지수는 98, KB는 훨씬 많이 떨어졌죠. 100 이하면 매수자가 더 유리한 상황이란 뜻이에요. 시세는 0.11, 아직은 플러스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는 이제 마이너스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 시거래가는 하락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제 파크리오 2억 빠졌고, 마고 엠벨리 6단지 3억이나 빠졌어요. 자, 이제 경기 인천이 제일 사실상 상승폭이 좋았거든요. 근데 하향세로 이제 진행. 하향세라는 말은 아직은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 이제 팽팽하는 거예요. 거래된 것들이. 자, 경기 인천 매매 지수도 역시 100, 이제 마이너스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물은, 근데 문제가 매물이 2배나 늘어나고 있고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즉 바꿔 말하면 이전 거래 가격으로 내놔갖고는 팔리질 않아요. 하락시켜야만이 팔린다는 뜻이에요. 미사는 1억이 빠졌고, 동춘동 인천이죠. 동춘동 건영 2억이 하락했습니다. 자, 이제 광역시하고 지방 하락 시작. 대구 마이너스 0.02로 마침내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세종은 0.21로 크게 확대됐어요. 기타 이제 하락이 시작되고 있어요. 광역시들이. 세종 새뜸마을 자 5단지 2억이 빠졌고, 가락마을 1단지 역시 2억이 빠졌습니다. 이제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이걸로 지금 난리가 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오전에 주가가 아주 엄청 빠졌다가 다시 좀 회복하는 세인데, 지금 오늘 이 상황만 가지고는 몰라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 제2 코로나 사태보다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빨리 백신이 마련이 되고 차단을 시켜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 보여요. 왜냐? 너무나 지금 전파력이 빠르고, 그리고 알려진 게 없다 보니까 이 치사율이 얼마나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만이 백신이 만들어질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시작 단계예요. 일부 과학자들이 오미크론 감염력이 델타도 세다고 했잖아요. 500% 높을 듯. 자꾸 변이가 지금 더해지고 있는데, 왜 말이 그렇지 그냥 철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도 그 감염된다는 뜻이에요. 일부 과학자 아무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코로나 변이 그러면 오미크론으로 날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고요. 자, 얘는 뭐냐? 11월 달에 아프리카에서 발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퍼진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전파력이 무려 6배에서 500배라 이 말이에요. 위험도는 지금 접종 위험도라든가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다 미지수예요. 왜? 이제 시작이니까. 이 영향은 다우 유가를 폭락시킨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냥 이거 한 방에 2% 이상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다우나 나스닥이 2% 이상 폭락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환율 엄청나게 급등하고 금도 급등, 유가는 하락하고 있고 제2 코로나 시대가 다시 또 개막되는 거 아니냐. 자,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이제 나라별로 모든 나라를 입국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나라는 48개국, 어떤 나라는 6개국 이렇게 우리나라도 포함돼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고 또는 입국 중단하거나 확대하고 있어요. 코로나 최초로 복귀가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겁니다. 일단 금리 인상은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확장되면요, 금리 인상이 안 되니까 그럼 집값 더 뛰니까 좋겠네. 자, 이제부터는 주가가 뛰든 집값이 뛰든 뛰지 말아야 할 것들, 거품이 심한 것들이 뛰면 경제 위기 터집니다. 그리고 더 위험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자, 금리 인상 제한적이고 물가 상승, 경제 위험 여기 벌써 나오잖아요. 주가 부동산은 거품이 확대될 수도 있어요. 왜? 긴축을 안 하다 보면은 물가가 올라가는데 집값도 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뛴다고 해서 잡아야 한다. 이건 별개 문제예요. 나중에 터질 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금리 인상 쇼크, 영끌, 비투, 자영업자 붕괴 위험이 가장 크다. 내년 기준금리가 1.75% 올라가게 되면 시장 금리는 약 6%, 이게 최소 4에서 많게는 6%대까지 치고 간다 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밖에 안 올린다 금리 이게 아니에요. 예전에 8%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시대가 또 도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80% 지금 최근에 해준 것들 80%가 거의 다 변동금리예요. 그러니까 지들 한마디로 은행이 빚잔치 하겠다 이 말이에요. 본인들이. 자, 금리 인상부터 볼까요?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심각한 사람들은 누구냐? 먼저 왜 금리 인상을 합니까? 가계대출 이게 심각하니까. 그 다음에 물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으면 금리 인상 시켜야죠. 지각 거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매수를 좀 의욕을 줄이고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자, 기준금리 인상 1.75까지 이게 내년에 지금 현재 1%인데 내년에 3번 정도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주담대 그러면 6%까지 치솟는 거예요. 살인적이죠, 이거 완전히. 취약계층이 특히 위험합니다. 자, 영끌, 그 다음에 비투라고 있어요. 이제 보통 부동산은 영끌, 비투는 주식. 소상공인들 무지막지하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제2금융권 포함해가지고 대출 받았잖아요. 이번엔 대출 규제, 제1금융권 대출 중단 이미 확대되고 있죠. 농협, 국민은행 뭐 여러 곳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마침내 나왔어요. 대출 중단. 새마을금고가 스타트를 끊죠. 제한 범위, 그럼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대출을 안 해주느냐. 이제 모두 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담보대출, 신용대출, 분양의 집단대출, 이제 잔금대출 안 해준다고 막 하잖아요. 중도금대출도 일부 포함되고, 전세대출을 지금은 표면상으로 해주는데 제한을 뒀죠. 이제 나중에는 전세대출도 스톱할 가능성이 커요.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이 전세대출이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흉이라고요. 자, 심각한 사람들, 그럼 누가 가장 먼저 위험하냐? 먼저 2030의 영끌, 비투, 영끌 비투로 부동산을 산 사람, 주식을 산 사람들. 그 다음에 변동금리가 81%나 돼요. 그만큼 금리가 뛸수록 위험하다는 거죠. 더 뛰니까. 자산 거품분기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자영업자가 왜 위험한 줄 아세요? 1인당 3.4억을, 이거 엄청난 비단입니까? 그리고 1년 생존율이 10개월밖에 안 돼요. 뭔 말이냐? 자, 사업을 시작했다. 장사를 시작했다. 1년도 안 돼서 문 닫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코로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전에도 1년도 안 걸렸어요.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중채무자라고 1금융권, 2금융권, 사채 뭐 이런 데 막 줄줄이 연 얽히듯이 빚을 진 사람을 다중채무자로 하는데 무려 423만 명.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다중채무자가 될 리가 없잖아요. 성인이 423만 명이면 거의 가구로 따져보세요. 상당히 많은 가구가 빚에 허덕거리고 있죠. 그리고 은행이 아닌 비은행 61.7%로 아주 그 질적인 면에서도 안 좋아요. 자, 정부 여당 부동산 폭락을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원래 여당이 경고하는 거 아니죠. 여당은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데, 물론 집값 거품이 심하니까 욕 덜 먹으려고 경고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특이한 상황이에요. 야당은
폭락한다는 말 안 하고 있잖아요. 2022년부터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어요. 자, 이재명. 지금 집값 상승 막바지다. 막차 탄 사람들 위험하다. 부동산 폭락 경고.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이재명, 홍남기, 노영욱 장관, 이주열 한번 보자고요. 집값 거품,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긴축 정책 이걸 하게 되면 결국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집값은 큰 위기를 맞이한다. 집값 폭등 때문에 폭락이 생기는 것이다. 안정적 하락, 연착륙을 시켜야만이 살 길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집값을 잡을 것 같다, 못 잡을 것 같다 이제 분분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중도적인 입장에서 봐야 돼요. 긍정적이면은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 정말 그거 잡기는 해야 돼요. 확실하게 카드를 쓰겠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고. 근데 부정적인 면은 너무 본인이 좀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어떤 사유 자산을 좀 인정을 안 한 듯한 공공 분양만 막 하게 되고, 그 측면은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다 풀어주면 집값 폭등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 민간 분양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좀 짬뽕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홍남기 부총리 거품 지속적 경고. 한두 번 경고한 게 아니에요. 5번 이상이. 한번 여러분들 뉴스 한번 쳐봐요. 공급 폭탄. 결국은 폭락할 것이다. 공급 좀 많은 거 맞아요. 이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2007년과 너무나 닮았다. 2, 3년 내로 폭락한다. 이 예전에 2, 3년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년이겠죠 뭐. 자, 노영욱 장관. 10년 전 하우스 오브 를 잊지 마라. 무려 40%, 2013년 40% 폭락을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때보다 더 위험하거든요. 40%만 떨어져요. 이때는 특정 아파트가 떨어졌다면 지금은 모든 아파트가 거품이 심해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집값 고점 급락 경고, 집값 안정 하락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집값 안정을 이제 시킴으로써 서서히 연착륙을 하겠다. 이주열 한은행 부총리 여보세요. 아니 한은행 총재. 자, 서울 집값 거품 최고. 참 거품 최고라고 했으면 진짜 금리 올릴 것이지. 금리 인상 하게 되면 이제 크게 하락할 위험성이 크다. 이제 왜냐하면 딴 치고 가고 미국도 금리 인상 딴 치고 가면. 다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미크론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은 또 별개 문제가 돼요. 이게 확대되게 되면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더 좋아진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면 결국 사단이 납니다. 경제 위기 터져버릴 가능성이 커요. 지금도 경제는 아주 최악인데 다우 나스닥 지수는 거품이 진짜 거품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어마무시해요. 그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경제가 튼튼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만 그렇습니까? 유럽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가 엄청납니다. 좀 생각하기도 끔찍할 정도예요. 폭탄 돌리기죠. 쉽게 말하면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라가다 결국은 언젠가는 사단이 나겠지. 해외 금리 인상 충격, 가계부채 집값 위기 벌써 지금 이 네 사람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자고요. 여기 보면 오미크론 논란 3개, 여행객 입국 일단 차단, 중앙일보. 보시면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이스라엘, 독일, 체코, 덴마크. 자, 원래 보츠와나에서 시작됐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완전히 번졌고, 호주, 캐나다도 2명이 발견됐다고 하죠. 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보츠와나 시작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게 지금 유전자 변이 32개를 부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금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전파력이 무지막지해요. 이 강도가 정말 사망자로 이끄는 이게 얼마나 강한지는 아직 좀 더 봐야겠지만 전파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다는 거예요. 우리 전철도 못할지도 몰라요. 이런 것이 확대가 돼버리면. 타는 순간 그냥 전이 돼버리니까. 자, 주요국 오미크론 변이 대응 조치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그냥 발빠르게 하겠어요. 자, 이스라엘 모든 여행국 전면 금지래요. 영국. 자, 해당 국가들 임시 중단. 유럽연합 27개국. 벌써 뭐 여러 나라들 지금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홍콩, 우리나라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아직 확산은 안 됐으니까 그 부분적으로 차단을 시키지만 나중에는 이제 완전 또 차단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미크론 주요 지표의 출렁 보시면 이게 지금 6개월 그래프인데 다우존스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10년 그래프는 이래요. 엄청나게 심하죠. 아무튼 계속 뛰었어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 보세요. 2.53이 빠져가지고 이거 한 방으로 이제 당분간 이 건에 따라서 출렁거림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달러도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2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시면 옛날에 2000까지 갔고 이건 1500까지 갔고 거의 이번에 만약에 또 금융위기라든가 무슨 사단이 또 생기게 되면 1500까지 또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은 있죠. 자, 그리고 금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뛰었죠. 자, 여기 보세요. 꼭지에 좀 내려가는 듯 하다가 또 꼭지야. 꼭지에서 약간 내려오긴 했는데 다시 또 치솟고 있어요. 자, 이번에 서부 텍사스 여기 보세요. 자, 유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좀 한참 코로나 때문에 바닥 찍고 다시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이번 사태로 또 추락하고 있죠. 가계대출 금리 6% 시대. 아우, 살인적이네요. 한국 가계대출 GDP 대비 무려 160, 실질 GDP 대비 162%. 100% 넘는 나라가 없는데 표면적으로는 105%라고 하지만 162. 이러니 정부 당국자들이 대출 중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그러죠. 실거주자 어쩌나 대출 못 받아서. 이놈들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를 말아먹는 겁니다. 누가? 언론 말하는 거예요. 언론. 맨날 집값 뛴다고만 하고. 자, 영끌 P2 어쩌나 가계대출 금리 6년 만에 최대 상승. 여기 보시면 예전에 정말 8%까지 올라갔죠. 2008년에. 자, 근데 쭉 내려오다가 다시 치솟고 있는데 거의 3, 4에서 머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가계대출, 가계신용, 뭐 개인신용.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가계대출, 가계신용, 이게 개인금융부채를 가계대출이라고 하는데 대고 약 2,000조 정도 되죠. 말로는 뭐 1,800 몇 조, 그런데 2,000조 3분기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 이것저것 다 사업자 대출이라든가 이금융권 포함시키면 거의 3,100조, 162%예요. 심각하죠. 자,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건설업 추락은 집값 하락의 징조다. 여기 보시면 한국 104.2, 자, 2분기 기준이죠. 세계 지금 압도적 1위 아닙니까? 부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변동폭, 우리나라 벌써 6%, 그러니까 상승률도 1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건설업이 갑자기 이제 추락하기 시작을 해요. 왜? 이제는 거품분기, 집값 거품분기의 어떤 낌새를 알아차린 거죠. 그동안에는 계속 분양만 하면 그냥 고분양가 때렸는데 지금 고분양가 때리니까 수도권 아직은 먹히는데 제방 같은 데 미분양 나고 있거든요. 이제는 집값 하락하게 되면 건설업은 쑥대밭이에요. 건설업도요, 우리나라에다 집만 지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나라를 새로운 길을 좀 여세요. 다른 나라 좀 수주해가지고요. 그래야지 자꾸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국내 아파트 분양 공급, 여기 보세요. 뭐 입주 물량 적다고 하지만 분양량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22년, 23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이런 것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자고. 진짜 떨어지고 있는지. 인천광역시 보세요. 이 파란 것이 계속 내려간다는 것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빠르죠.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시세는 아직은 꼭지에 있습니다.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대구는 이미 완전히 빠르다. 결국 마이너스로 전환했죠. 이렇게 0 밑으로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횡보하다가 이제 내려가고 있겠죠. 여기는 계속 이제 올라가서 스톱했는데 여기는 내려가고 있고. 부산 한번 보실래요? 부산도 인천하고 좀 비슷한데 자, 계속 올라가는 듯 하지만 여기 보세요. 거의 0에 가깝죠. 인천은 그나마 좀 남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내려가고 얘도 추락하겠죠. 자, 세종 한번 보실래요? 아주 심각해요. 대구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이미 추락하고 있죠. 세종은 이미 9억, 10억 하는 아파트들이 1억 마이너스 널려 있어요. 잡지 마세요. 거기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 KB,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주간 시세 보면 수도권 0.18로 쭉 내려왔지. 0.3까지 치고 왔던 게 전국 내려가고 있고 서울은 0.11. 이제 아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2월 정도 되면은 마이너스로 전환될 거라고. 이거는 이번에는 이제 KB 리브는 보면 얘는 한국부동산원이에요. 보면 거의 비슷해요. 0.19, 0.19, 뭐 0.17. 다 지금 여기서 몰려 있죠.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 0까지 떨어지려면 12월이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실질적으로는 하락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세를 말씀드리는 거지. 전국 지역별 매매수급지수 다 100 미하로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나마 제일 높은 100이 수도권이에요. 부산, 세종, 대구, 서울 다 보세요.
98, 90, 99, 뭐 94, 89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방 안 좋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 거래 1년 만에 반토막. 그럼 거래량 어떠냐? 이게 작년 거예요. 파란 게. 엄청나게 거래됐죠. 많이 들 때는 여기 보세요. 자, 진짜 11,000건 엄청나네요.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 쭉 15만 가구 사업 후보지 12월 최고 분양 리스트 지금 신길 2구역 등 5곳이 도심복합 사업 2차 지구 지정으로 됐죠. 그래서 총 합계 15만 6,500가구가 후보지입니다. 여기에 저층주거지, 공공정비, 역세권, 소규모 도시재생, 중공업 이제 이게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기대감에 있는 것들 가능성이 높죠. 12월 분양 예정 리스트 아주 제가 알짜만 뽑았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해가지고 참고하시고 자 지금 아주 불타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제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강력한 코로나의 출현은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진행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일 이로 인해 금리 인상이 후퇴하고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더 뛰게 된다면 모든 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 퍼펙트 스톰에 빠질 우려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